안녕하세요, 노 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ollow me.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무엇이냐면요, 보통 인도명령에서는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. 하지만 인도소송에서는 100%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인도소송의 기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최소 10개월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. 그러면 이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이 인도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점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도소송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.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잖아요.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없어졌으니까 이 소송에 대한 특정 상대방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인도 청구권을 보존하고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점유자가 또 변경이 됐다. 그때는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인도 명령에서는 뭐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낙찰을 받은 상가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데라서 점유자하고 협의가 제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또 다른 점유자가 계속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다 할지어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?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수수지 관할 법원에다 신청하시면 되고요. 또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 신청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? 하는 질문도 하시는데 등기부 등본, 우리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라고 하죠. 이 등기부 등본 표제부대로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. 이 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당 목적물의 그 부동산 표시가 잘못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. 그리고 집합 건물이라 할지어도 구분이 되어서 만약에 임대가 됐다 그러면은 전체 통호수가 아니잖아요. 그렇다 그러면 평면도를 참조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집행관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2층 통 집합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거기를 202호로 쪼개서 임대를 낼 수도 있잖아요. 인도 소송을 해야 될 곳이 201호라면은 이 201호를 평면도를 만드셔가지고 면적과 그 다음에 특정 A, B, C, D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집행관이 이해만 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만 표시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건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한 부동산 소재지 전체 면적이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분할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꼭 그 평면도를 참조하셔서 그 특정물에 대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그 특정 상대방과 특정 부동산에 대한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오늘은 그래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설명드렸습니다. 당분간 그리고 노 대표가 좀 출장 계획이 있어서 많은 영상을 업데이트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. 그래도 중간중간 영상을 좀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.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면서 또 본인의 가족들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노 대표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